하루가 지났어. 타이나리는 뭐 좀 알아냈을까? 에밀리 쪽도 걱정이야. 우리 여관으로 가보자. 사람아, 퍼져라. 에밀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많이 허약해지셨지만 좀 더 휴식을 취하면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야. 아우구스투스의 분석 작업도 순조롭긴 한데 의아한 점이 있어. 샘플에서 향기를 더하는 성분 외에 이상한 원소력이 발견됐어. 원소력? 지금 단정하기 어려워. 바다에 향수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농도가 너무 희박해서. 나도 최근에 새로 개발된 검사 기술로 겨우 흔적을 발견한 거야. 원소력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10년 넘게 사용해도 별 반응이 없을 정도지. 선생님의 상태가 이 원소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성분 때문인지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혹시 타이나리 왔었어? 와서 같이 봐달라고 할까? 글쎄, 어젯밤에 타이나리가 아카데미아로 조사하러 갔다고 누가 전해주긴 했는데 그 후로 새로운 소식은 없었어. 그래? 너한테 먼저 찾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 혹시 에밀리 선생님 계신가요? 아, 여행자 페이몬, 너희도 있었구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콜레이라면... 아, 타이나리의 제자구나. 타이나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그렇게 예의 차릴 거 없어. 그냥 에밀리라고 불러. 네. 저도 만나서 반가워요, 에밀리 씨. 콜레이가 여긴 웬일이야? 타이나리가 보냈어? 응, 스승님 쪽은 어젯밤부터 몇십 년어치 명부를 뒤지느라 아직도 못 쉬고 계시거든. 내가 발이 빠르니까 먼저 소식을 전하러 왔어.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아카데미아에 비자야라는 학자는 없었어. 스승님도 그 가능성을 생각하셔서 연구나 이력을 토대로도 조사해보셨지만 여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어. 그럴 수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비자야의 정체를 알아내려면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어. 안 돼! 루시엔! 실바인이야! 설마 키리아가 또 나타난 건가? 그럴 리가. 방금까지 여관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건 잠겨 있는 건가? 여긴 아무도 없는데? 루시엔! 루시엔! 실바인의 목소리야! 어서 옆방에 가보자! 루시엔! 루시엔! 이 자식아, 정신 좀 차려봐! 에밀리, 내 동생 괜찮은 거지? 에드가처럼 의식만 잃었을 뿐인 거지? 죄송해요, 실바인 씨. 이번엔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여행자 콜레이, 실바인 씨는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니까 가족의 시신을 계속 보지 않게 하는 게 좋겠어. 옆방으로 데려가서 잠깐 진정시켜줘. 네, 알겠어요. 부탁할게. 실바인 씨,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여긴 저희한테 맡기고 잠깐 마음부터 추스르세요. 자, 이쪽으로요. 어제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넋이 나가다니.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족의 죽음이 주는 고통은 모두 같아. 함께 겪은 추억도, 함께 느낀 감정도, 이제는 혼자만의 기억이 되는 거니까. 키리야, 정말 키리 아저씨라면 루시엔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오직 흔적만이 대신 진술해줄 뿐이야. 여행자, 현장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치안관 쪽에 연락 부탁해. 이럴 수가. 어제 사건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에밀리 씨, 경험 많은 법의학자라고 들었는데 혹시 알아낸 게 있을까? 전 법의학자가 아니에요. 관련 지식만 조금 알 뿐이죠. 다만 시신의 온도와 경직 정도를 봤을 때 사건은 어젯밤에 발생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럼 부탁해도 될까? 타이나리가 떠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네 판단을 믿으라고 했거든. 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니 조사는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도 도와줄게. 시신은 볼 줄 모르지만 다른 단서라면 우리한테 맡겨. 사실 전시회 준비 때문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너희가 도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창문도 굳게 닫혀 있어. 안으로 들어오려면 실바인의 방을 통하는 수밖에 없겠어. 동공이 확장되고 피부가 붉어졌어. 싸운 흔적이나 눈에 띄는 외상도 없고. 이 정도면 조사를 얼추 마친 것 같아. 가서 샴이랑 에밀리에게 알려주자. 어때? 뭐 좀 찾았어?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느낌이야. 옆방에서 들어왔으면 실바인이 못 봤을 리가 없을 텐데. 설마 그 자식이 자기 동생을? 가족을 잃은 반응이 연기 같진 않았어요. 그럴 동기도 없고요.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실바인에게 미안하지만 지금은 진술을 부탁할 수밖에 없겠어. 네,
저도 새롭게 발견한 단서가 있으니 옆방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실바인 씨,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동생분과 뭘 하셨죠? 혹시 이상한 걸 듣거나 보진 못하셨나요? 키리아가 에드가를 습격한 후로 나랑 동생은 쭉 놈을 경계하고 있었어. 우린 방에 돌아와서 복도로 통하는 문을 전부 걸어 잠갔지. 그리고 어느 한 사람 방에서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중간 문으로 뛰어오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어젯밤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더니 루시엔이 즉, 어젯밤 옆방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이 방을 지나간 사람도 없었다는 거군요. 방에 싸운 흔적도 없고 루시안의 몸에 외상도 없었는데 그럼 대체 사인이 뭐지? 시신은 동공이 커지고 피부가 붉어졌어요. 어제 선생님이 습격당했을 때와 동일한 증상이죠. 다만 코나 입에 비슷한 액체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아 강제로 먹은 것 같진 않고 무의식 중에 일정량의 아우구스투스를 흡입한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라니 말도 안 돼. 아우구스투스를 흡입한다고 죽지 않아. 게다가 겨우 하룻밤이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봐 에밀리, 아우구스투스를 검사해봤지? 독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확실히 일반적인 독성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아우구스투스가 무해하다는 건 그때 폰타인 시장에서도 증명된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렇겠지. 선생님, 너 괜찮아진 거야? 에밀리 덕분에 잠시 죽음은 면한 것 같구나. 실바인, 종이론 불꽃을 감쌀 수 없어. 에드가!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숨긴들 키리아가 우릴 마음대로 내버려 두겠어? 아니, 옐레나를 위해서라도 우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그게 비자야의 진짜 이름이지. 그 친구는 수메르 출신의 학자가 아니라 스네지나야에서 도망친 우인단이란다. 우인단이요? 우인단이라니. 그럼 아우구스투스에 섞인 원소력은 설마... 이미 눈치챘나 보구나. 실바인, 이러면 더더욱 숨길 이유가 없어. 아우구스투스 꽃은 사안의 힘으로 왜곡되고 변형되어 자란 꽃이란다. 사안이라고? 우인단의 사안까지 아우구스투스 뒤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사안에서 탄생한 아우구스투스엔 뒤틀린 원소력이 담겨 있어. 장기간 접촉하면 인체에 해를 미치... 됐어. 나머진 내가 설명하지. 옐레나는 그걸 계속 개선하려고 했어. 하지만 향수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는 거잖아. 어차피 평범한 사람한텐 영향도 없고 출시가 늦어지면 그만큼 수익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될 위험을 무시하고 이걸 시장에 유통한 거야? 구매자가 중독되면 우린 뭐 좋은 줄 알아? 게다가
장기적인 접촉이 해롭다는 건 옐레나의 추측일 뿐이고 그마저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야. 에드가처럼 한꺼번에 들이키거나 원소력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만 아니라면 몇십 년을 써도 문제 없다고. 물론 폰타인에서 아우구스투스에 중독된 사례는 없었어요. 하지만 중독된 사람이 없는 것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당시 금전적인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키리아와 옐레나의 일을 숨겨왔던 거군요. 우인단, 사안, 아우구스투스, 그림자 수사청이 조사를 계속했다간 메로피드 요새에서 평생을 보낼 증거가 나올 테니까. 수메르에서 키리아에게 노리질 줄 알았으면 메로피드 요새에 계속 남아있었지. 그럼 루시엔도 안 죽었을 테고. 몇 년을 소리 소문 없이 지내다가 루시엔과 내가 출소한 후에 움직이다니. 놈은 분명 우리를 노리고 온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일 정도의 위력을 갖게 된 것도 분명 놈의 짓이라고. 키리아라는 사람 원한이 엄청나네요. 그럼 옐레나의 죽음도 당신들이 위장한 건가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인정하지. 처음엔 그런 마음도 품었었어. 시중에 유통되는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세심하게 위장해뒀고 옐레나의 가짜 신분도 아무 의심을 사지 않았는데 그림자 수사청이 옐레나의 꽃밭과 아우구스투스 꽃을 조사하면 사알이든 우인단이든 전부 탄로날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옐레나는 꽃밭에 불을 질렀고 자신까지 태워버렸어.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증거를 없애고 싶었다고 해도 자신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맞아! 꽃밭에 불태우고 동생이랑 도망치면 그만이잖아. 나도 오랫동안 고민해봤어. 그리고 방금에야 그 이유를 깨달았지. 그건 전부 동생인 키리아를 위해서야. 녀석들이 도망친 이유 중 하나는 사안의 과도한 사용을 옐레나의 몸이 버티지 못해서야. 옐레나는 자기 동생이 같은 전체를 밟지 않길 바란 거지. 폰타인에서도 계속 사안으로 아우구스투스를 기르는 바람에 옐레나는 몸이 더 허약해졌어. 심할 땐 거동도 어려웠어. 그래서 키리아랑 같이 도망치면 동생의 짐이 될까봐 걱정한 건가요? 게다가 정체가 들통나면 둘은 스네즈나야와 폰타인 양쪽의 압박을 받게 되겠지. 사안의 기운이 담긴 꽃도 사안에 침식된 몸도 전부 의심을 불러일으킬 요소였어. 그래서 결국 불로 꽃과 자신을 모두 태워버린 거야. 단서를 모두 지우고 동생은 돈을 들고 도망칠 수 있게끔. 당신들이 아우구스투스로 모은 재산은 불탄 게 아니라 키리아에게 넘어간 거였나요? 아마 그럴 거야. 생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줄 거라고 했거든. 우리 것까지 전부 넘길 줄은 몰랐지만 나랑 루시에는 원래 키리아를 찾아다 그 돈과 아우구스투스 꽃을 되찾으려던 거였어. 근데 이 모든 게 함정이었을 줄이야. 근데 키리아는 누나가 스스로 희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왜 너희한테 복수하려는 건데? 아마도 몰랐겠지. 옐레나에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었단 걸 말이다. 옐레나는 동생 앞에서 늘 두꺼운 화장으로 노화를 감추고 바쁜 업무를 핑계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숨겼어. 그럼 이제라도 키리아한테 진실을 알려주면 복수를 멈추지 않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걸 알더라도 누나가 사안을 사용한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거야. 누나가 아우구스투스 꽃을 기른 건 협박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혼자 힘으로 증오에서 벗어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야. 그 안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다면 더더욱. 그래. 그리고 옐레나가 죽은 이유를 안 지금도
난 내가 무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에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실바인, 그때 우리가 향수 열풍을 쫓는데 급급하지 않았다면 옐레나가 그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그때 우리가 탐욕에 빠져 끊임없이 농경지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옐레나의 몸에 그렇게 빨리 한계가 찾아왔을까? 그때 우리가 법을 어겨 그림자 수사청의 주의를 끈 게 아니었다면 옐레나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 얼마 버티지 못할 놈이었다는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았어. 그냥 동생을 위해 뭘 하나 더 남기려고 했던 거라고. 우린 그냥 돈이나 좀 벌려던 것뿐이야. 그게 무슨 죽을 죄냐고. 나는 주모자라 쳐도 루시에는 걘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만 따랐을 뿐이야. 루시엔이 정말 목숨을 잃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나? 저희는 심판관이 아니니 답을 드릴 순 없을 것 같네요. 그래, 난 할 말 다 했어. 폰타인으로 데려가 심판을 받게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폰타인 사람 셋에 스네즈나야 사람 하나가 오르모스 항구에서 저지른 사건이라 정말 골치 아프네. 일단 아카데미아 사람을 기다리는 수밖에. 폰타인에 연락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일은 돼야 결론이 나겠어. 지금은 전시회 준비 때문에 오르모스 항구에 수감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곤란하게 됐네. 그럼 이 여관을 계속 쓰면 어떻겠나? 대신 나와 실바인에게 감시를 붙이면 될 테지. 어차피 실바인과 나는 한쪽은 도망갈 생각이 없고 한쪽은 도망갈 상태가 못 되니까. 에드가 씨, 그게 무슨... 실바인이 심판을 받게 되면 나도 발을 빼진 못할 걸세. 주모자든 가담자든 범죄자는 범죄자니까. 다만 폰타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리도 좀 하고 직접 돌본 식물들과 작별 인사도 하고 싶구먼. 그리고 실바인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걸세. 참, 이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알겠습니다. 아카데미아 쪽엔 제가 얘기해보죠.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 수메르에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부탁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네. 변수? 키리아가 또 습격해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아우구스투스로 해를 입힌 것까진 알겠는데 어떻게 안을 드나든 건진 아직 전혀 모르잖아. 키리아가 에드가랑 실바인의 목숨을 노리기라도 하면 너무 위험해. 반대로 생각해보면 키리아가 우리보다 더 조급하지 않겠니? 이 상황을 이용하면 키리아를 유인해서 제대로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안 돼요.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런 뜻이었나? 우리가 내일 잡혀간다는 걸 키리아가 알게 되면 복수를 위해 반드시 오늘 안에 움직일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리를 미끼 삼아 키리아를 붙잡으란 소리지. 붙잡는다기보단 녀석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뿐이야. 왜? 키리아가 두려운가 보지? 두렵냐고? 천만에! 이건 루시엔의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야. 난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데 루시엔의 목숨까지 빼앗은 녀석이 우리 돈을 펑펑 쓰면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꼴은 절대 못 보지. 그리고 위험은 너희가 사전에 잘 대비하면 되잖아. 확실히 불가능한 계획은 아닙니다. 에드가 씨 일행이 내일 떠난다는 소문을 주위에 퍼뜨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쪽 사람을 여관 주변에 잠복시키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겠죠. 전 영 마음이 안 놓이지만 그래도 굳이 그러시겠다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편이 안전하겠죠. 나도 도울게. 다만 인력을 배치할 때 나와 실바이는 각자의 방에 혼자 있는 게 좋겠구나.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알면 키리아는 계획을 포기할 수도 있어. 게다가 아우구스투스를 강력한 독가스로 개조했을 수도 있단다. 궁지에 몰리면 복수를 위해 무차별 공격을 할 수도 있단 거구나. 그럼 주변의 경비병들이나 항구의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지켜보는 편이.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 늙은이는 이제 힘이 붙이는구나. 그럼 나머지는 부탁하마. 인원 배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시간이 촉박하니 일단 흩어져서 정보부터 퍼뜨리도록 하자.